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일반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차에서 찍을 만한 게 뭐 딱히 객관적인 통계 자료나 뉴스 같은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는 주제는 뭐 객관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고 저도 그냥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라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공사들 걱정은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민 문이 좁아지면서 이주공사들이 잠재적 고객들이 뭐 줄어들고, 그리고 캐나다 이민 수요가 줄어들면서 뭐 비즈니스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들 생각을 하기 쉬웠죠. 근데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업무의 수수료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PGWP 신청이라든지 LMIA, 그리고 LMIA를 통한 클로즈드 워크 퍼밋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수료가 몇 년 전에 비해, 이민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몇 년 전에 비해서 뭐 한 거의 2배 이런 식으로 올랐더라고요. 가격들도 다 비슷하게 받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해요. 뭐 LMIA 한 건 신청받는데 뭐 8,000불 뭐 이렇게 받고, PGWP도 뭐 6,000불, 7,000불 이렇게 부르는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3건 정도만 잡아도 제 어림잡아 생각에는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돈을 이전보다 많이 받는 건 당연합니다. 사실은 그거 자체를 딴지를 걸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뭐 하는 신청해서 받기가. PGWP도 예전보다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졌고, 예전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납득이 안 가는 이유로 신청서가 리젝 당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훨씬 예전보다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건 맞을 겁니다. 서류도 더 치밀하게 짜야 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받는 건 맞습니다. 이전보다는.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걸 감안을 해도 그 올려받는 폭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비해 거의 2배를 받는다는 것 자체. 그리고 예전보다 승인율이 떨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와 비교해서 거의 떨어지지 않은, 그 승인율이 거의 비슷한 유일한 거는 스터디 퍼밋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터디 퍼밋이야 뭐 유학생들 대상이고 약간 성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LMIA 같은 것들, 한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타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올려받는 게 문제고, 예전보다 승인율이 훨씬 떨어진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업무 대행을 해줄 때 승인율 100%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승인율 100% 보장한다면 그거는 사기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요. 최근에 리나디아브 IRCC 장관이랑 관련해서 문제를 크게 일으킨 그 I'm 캐나다라는 유튜브 채널도 자기네 이민 대행 웹사이트에 100% 성공 보장이라고 그 스터디 퍼밋 써놔가지고 그 실라에서 변호사협회에서 지적을 받았었죠. 그건 기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100%를 보장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LMIA를 통해서 설령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 이민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정말로 영주권 경로를,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영주권 경로를 뚫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체류기간 연장에 불과한 정도인 겁니다. 그거 몇천 불씩 줘가지고 연장을 받는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존버 모드인 건데요. 결국 그 존버 모드, 조금 더 체류기간 연장하는 대가로 그거를 그 돈을 주고 하기에는 좀 투자 가치가 애매하다는 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주공사 입장에서는 그냥 고객 유치만 잘해서 계약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양의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확보를 하는 거고요. 원래 LMIA 승인을 받는 것 자체는 고용주가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고용주가 돈을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신청료 1,000불을 포함을 해서 ICIC한테도 컨설턴트한테도 LMIA 신청 자체 수수료를 원칙상으로 내야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워크퍼밋, 클로즈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이민자한테 수수료를 그렇게 크게 요구를 하는 거라면은 그 돈이 온전히 그 워크퍼밋 비용, 워크퍼밋 처리에 대한 수수료인지 그거는 약간 애매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은 지금 그 LMIA 워크퍼밋이 거의 그냥 체류기간 연장에 불과하다는 거 자기들도 아는데도 계속 열심히 홍보를 하는 겁니다. 특히 업체들 중에 로우웨이지 LMIA를 열심히 홍보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거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어느 동네 6%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로우웨이지 LMIA 열심히 파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실업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때 다르고요. 그걸로 로우웨이지로 1년 연장 받았다 그래서 다음 해에 경제 또 안 좋아져가지고 실업률 늘어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1년 더 수천 불씩 수수료 주고 간신히 승인 받은 다음에 또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로우웨이즈 LMI면 시급도 낮거든요. 일을 해도 그 시급이 그 힘들게 번 돈 매년마다 그거 갱신하는데 써야 되는 거죠. 물론 자녀가 있고요. 자녀들이 공립학교 무료로 다니고 워크퍼밋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커가지고 대학생인 경우 지금은 점점 줄고 있긴 하지만 합법적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으면은 로컬 대학 등록금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죠. UBC 같은 곳은 그걸 이제 없앴습니다.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면 로컬 등록금으로 아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그런데도 이제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서 비용이 세도 눈 딱 감고 내고 가는 건데 참 재밌죠. 사회적 인프라는 정부에서 다 내주고 그리고 이득은 엉뚱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뭐 그런 상황이죠. 일단 이주공사들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아무튼 말이 많이 샜는데 그렇고요. 냉소적인 영상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Always remember, stay sharp, stay critical. 이상 키알이었습니다.